생물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1859년 그는 저서 종의 기원을 통해 인간의 진화 과정에 대해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다윈은 연구 과정 중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I love pigeons, but I killed this angel that had been born 10 days ago. Sadly, I had to do such bad things. 다윈은 진화론 연구를 위해 수천 마리의 동물을 죽여야만 했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꼈던 다윈. 그러나 그는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야 했다. 진화론을 정립하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저서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을 통해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It's really hard to see that. Yeah, he was such a cutie. We heard the wailing of the dogs that were used for a medical experiment. That was the one who licked our hands. I'd feel guilty until I die unless my heart's made of stone. 그런데 3년 후 다윈은 미미한 문장을 덧붙여 책을 수정했다. Animal experiment is unavoidable as long as there's the justified reason that it extends human knowledge. 그는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결국 1881년 다윈은 런던 타임즈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밝히기에 이르렀다. I feel the deepest conviction that he who retards the progress of physiology commits a crime against mankind. 그러나 동물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다윈은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들 역시 기쁨과 고통,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고 말한 것이다. 때문에 다윈은 연구의 정당성과 도덕적 윤리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해야만 했는데 다윈이 겪었던 심리적 갈등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파블로프의 개라는 유명한 실험을 통해 조건 반사가 대뇌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는데 당시 이반 파블로프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Как он может так? Он такой жестокий. 파블로프에겐 동물 학대자라는 오명이 따라다녔던 것이다. 소화작용을 연구하던 그는 인위적으로 개의 식도를 수술하거나 대뇌 피질의 일부를 잘라냈고 개의 조건 반사를 알아내기 위해 종소리뿐 아니라 전기 자극을 하는 등 신체적 충격을 가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블로프는 연구를 위해 동물들을 실험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곤 했다. Прости, ногон меня? Нет, выбора. 파블로프나 다윈은 위대한 발견이라는 명성과 달리 동물 학대라는 비난을 함께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의학과 과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물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이 발전하게 된 원인에는 동물 실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생리학과 의학 분야의 노벨상 중 14번은 동물 실험에서 비롯된 연구 성과였으며 일부 학자들은 쥐와 같이 번식력이 뛰어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쥐는 인간의 유전자와 약 99%가 일치하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유방암, 알츠하이머 등 난치병 연구에 효과적인 실험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과 유사한 동물에게
약이나 질병을 실험해 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동물 실험이 관리화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한 사건이 있었다. 1937년 당시 미국 사람들은 새로운 항생제인 설파닐 아미드라는 특효약을 복용했는데 이로 인해 107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과학자들은 뒤늦게 설파닐 아미드를 동물들에게 실험해봤는데 실험한 동물들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두 죽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이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했고 그 후 대부분의 약들은 시판되기 전 동물 실험을 거치게 됐다. 그런데 20여 년 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1960년대 독일의 한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있었는데 태어난 아기를 본 의사는 경악하고 말았다. Doctor, what's wrong? Your baby doesn't have limbs. What? 팔과 다리가 없는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독일에서는 팔, 다리가 없거나 매우 짧은 상태의 아기들이 계속 태어났고 독일 5,000명, 영국 500명 등 유럽에서만 8,000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난 것이다. 의사들은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형아를 낳은 산모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You took these pills when you were pregnant? Yeah, I took them every day for my morning sickness. 산모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다. 바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God, I have this bad morning sickness. Do you want to take this? I'm taking it and it's really good. 당시 임신 초기의 입덧을 완화시켜주는 약인 탈리도마이드는 산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제약회사인 그로넨탈사는 탈리도마이드가 유리 없이 안전한 약이라고 홍보하며 46개국에 수출했고 당시 탈리도마이드는 회사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임산부들이 복용한 약이었다. 그런데 이 탈리도마이드는 사실 인간에게 치명적인 기형을 유발하는 약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탈리도마이드는 시판되기 전 약 3년에 걸친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전하다고 판정된 약이었다. 예상과 달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자 의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What causes the side effects? 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animal tested? Maybe. We tested it on non-pregnant animals. 일부 의사들은 탈리도마이드의 동물 실험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신 상태가 아닌 동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임신한 동물들에게 탈리도마이드를 투여한 결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겐 기형이 유발되지 않았던 것이다. 즉, 탈리도마이드는 인간에게는 기형아를 유발했으나 동물에게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예외적인 약이었던 것이다. 결국 1962년 탈리도마이드가 완전히 회수되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불구로 태어났으며 당시 태어난 아기들은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불리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데 탈리도마이드처럼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았지만 예상 밖의 부작용을 일으킨 약들은 상당히 많았다. 기적의 신약이라 불린 천식치료제 이스프렐은 동물 실험을 거친 뒤 판매되었으나 복용한 사람 중 3,500여 명이 사망했고 관절염 치료제 오쿠렌 역시 61명이 사망하고 3,600여 가지의 부작용이 보고된 후에야 사용이 중지됐다.
이 밖에 다양한 약들이 동물 실험 후 안전한 약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 것이다. 때문에 일박자들은 동물 실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동물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예로 암과 에이즈는 사망 위험이 높은 난치병이지만 동물에게는 별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거나 치료 과정이나 결과가 인간과 매우 달랐다. 심지어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The history of cancer research has been the history of curing cancer in the mouse. We have cured mice of cancer for decades, and it simply didn't work in human beings. 그런데 최근에는 동물 실험의 위험성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 세정제나 화장품 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동물을 실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연합은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이나 기호식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토끼의 눈을 이용한 드레이즈 테스트 등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 대신 인공 피부를 사용하거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윤리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동물 실험의 과학적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유전학과 생의학의 성장에 동물 실험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 실험을 통해 질병이 성공적으로 치료된 사례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약 5억 마리. 그중 대표적인 동물인 쥐는 실험용으로 사육되었으나 연구 내용의 변동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사용되지도 않은 채 토살되는 경우가 약 70%에